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얻은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직접 작성한 탐방 보고서 원본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동성 화이텍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지난 11월 30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역시 탐방 보고서 작성을 다 했고요. 오늘은 그 내용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제가 11월 30일에 탐방을 진행을 했고요. 12월 2일에 탐방 보고서 발간을 했습니다. 동사 주요 사업은 여기 보시면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되어 있고요. 초저온 보냉제,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 초저온 보냉제가 주력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국내 조선 3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암모니아라든지 또는 액화수소 이러한 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역시나 선박에 필요한 보냉제도 향후에 만들어서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15,000원을 먼저 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기업 개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85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9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업력은 꽤 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도 꽤 이제 오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 사업이 여기 보시면 보냉제를 만들어서 국내 이제 조선 3사에 납품하는 형태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생산 기지는 경기도 안성, 그 다음에 경상남도 통영 이 두 군데에 지금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원래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또 방문했었지만 원래 본사가 위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쯤 해가지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선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 측면에서 좀 필요해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을 시켰고, 지금 현재 경기도 안성은 생산 기지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조선업의 대규모 수주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조선업 전체적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낙수 효과라고 해서 전방 고객사들이 수주를 받은 이후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에 있다가 수주를 받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뭔가 시장 캐파는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전방 업체가 수주를 많이 받으면 그 이후에 낙수 효과처럼 수주를 받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6개월 후에 수주를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21년, 22년도 LNG 운반선 관련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은 21년도에 대략 한 8,800억 수주를 받았고, 2022년도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대략 한 8천억 정도 수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 11월 말 기준, 제가 탐방을 갔을 때 기점으로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대략 한 1조 4천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라면은 대략 한 4년간 이 회사가 일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 말은 결국 4년 동안 꾸준히 받아놓은 수주를 가지고 매출을 인식을 해 나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방업체가 수주를 많이 받았었고 그 수주 받은 이후에 다시 동성 화이텍에게 발주를 주면서 동사도 많이 수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거리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주 상황에서 좀 지켜봐야 될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동성 화이텍이 그동안에 이 대우조선해양과 거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동안은 거래가 약간
끊겨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쪽에 납품하는 제품하고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납품하는 본행지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는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 잠깐 대우조선해양 쪽으로는 납품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수주가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수주가 많은 형태이고 향후에 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주는 넘쳐나고 있는데요. 동사가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LNG선 기준으로 연간 한 20척 정도를 생산을 좀 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동사의 연간 최대 매출을 한 4천억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물량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연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딱 4천억이 맥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성이 없다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동사가 결국 증설을 좀 고민하다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략 한 50억 정도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24척까지 만들 수 있는 캐파를 지금 업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조선업이 수주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24척의 캐파를 28척까지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캐파를 올려가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설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증설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이 또 필요해지는데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이슈가 뭐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일단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추가적인 자금 증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든지 채권, 뭐 CB나 BW 발행 이러한 것들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정도에 교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략 한 130억 정도 자금 유치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원 사용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충분히 증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래 지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주가 많고 그리고 이 수주를 기반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갖춘 상태인데 향후 5년 그리고 10년 지나가지고 이 회사의 먹거리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동사가 역시나 잘하고 있는 것들은 뭐 LPG, LNG 이런 쪽에 뭐 본행제를 공급했던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라든지 이 수소를 이제 운반하는 그런 배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기술들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국책과제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책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물론 동사가 자금을 대는 것도 있지만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금을 대주고 동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토대로 R&D를 진행한 다음에 제품이 예를 들어서 개발되고 완료가 된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상업화 시킨다. 그러면은 다시 이게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 확보 이런 차원에서 매우 좋은 거고요. 반면에 비용은 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꾸준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실적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 대략 한 300억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2023년입니다. 제가 앞서 캐파를 이제 증설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능력치를 갖게 됐고요. 23년도에는 매출액은 5천억, 영업이익은 대략
한 450억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실적이 증가를 못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이제 캐파를 늘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가 15,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목표 주가는 제가 타겟 PER을 15배로 잡았습니다. 동성화인텍이 주식시장에서 좀 비교가 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카본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보니까 PER 32배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금 이제 겨우 PER 1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사 대비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PER 15배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는 15,000원까지 나오니까 지금 10,000원, 11,000원 정도의 동성화인텍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 가치주로서 매력이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동성화인텍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직접 읽어봐 주시면 되니까 꼭 한 번씩 저희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보고서를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